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따상 상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가 될까요? 2021년 주식시장 최대의 대여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약 넣은 분들은 몇 배씩 돈을 벌었다는데 도대체 공모주 청약이 뭘까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를 하는 건데 이때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약 과정에 응모를 하게 되면 이 배정되는 주식을 내가 받아오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이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량 기업들 상장 후 몇 배의 수익을 냈었죠?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큰 수익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청약 일정이 3월 9일 화요일부터 3월 10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첫 대여입니다. 공모가 기업가치 최대 5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회사냐면 백신 회사입니다. 자체 개발 백신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도 체결을 했죠. 이 매출이 본격화되는 올해 2021년 매출과 수익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다. 기업 가치의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올해 매출은 1,580억 정도, 공모가는 6만 5천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모가에 맞춰서 내가 청약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청약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이 정도 규모의 엄청난 대규모 물량입니다. 청약일은 3월 9일에서 12일, 상장일은 3월 18일, 공모가는 6만 5천 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청약이 되고 나서 가격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기존의 SK바이오팜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년 7월 2일 날 상장을 했죠. 따상 상상을 달성합니다. 이게 뭐냐?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거든요. 상장 당일에 이 공모가의 2배까지 시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이걸 따블이라고 합니다. 상장 당일에 따블이 나고 여기서 30% 상한가를 바로 친 거죠. 당일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30%, 또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또 30%. 이렇게 따블 나고 상상상 3번의 상한가를 친 거예요. 결국 청약한 사람들은 49,000원의 주식을 받아와서 3일 만에 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따상상상 그 다음날에 또 20%가 또 올랐어요. 여기 윗골이 보이시죠? 25% 올랐다가 또 떨어진 겁니다. 이 고점에 팔았던 분이 계셨다면 5배 넘는 수익을 냈던 거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상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따상상상이 이루어진다면 얼마가 될까요? 공모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상장 당일에 따블 2배인 13만원으로 시초가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상장 당일 상한가 치고 다음날 또 상한가, 다음날 또 상한가라면 마찬가지로 공모가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겠죠. 지금 현재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시세가 21만원 정도입니다. 2월 9일 기준으로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서로 사고팔 수가 있거든요. 1월 1일 20만원 정도에서 27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씩 하락을 하는 추세예요. 지금 가격대로 보면 얼마냐? 현재 시세가 21만원이니까 따상과 따상상 그 중간에 있습니다. 요 사이죠. 요 사이. 만약에 실제 지금 장외 거래 시세처럼 21만원까지 가고 하락을 한다. 그렇더라도 2.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장외 거래 가격만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시세 차익은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단 장외 시세는 계속 바뀌죠. 이 장외 시세를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그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풀릴 때 단타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상한가 치고 계속 점상으로 올라가면서 중간에 물량이 풀려서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을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고가죠. 이때 단타를 먹기 위해서 들어간 분들 고점에서 많이 물립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25만원 정도에서 고점에 산 분들은 아직도 본전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런 중간에 단타 거래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청약하는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공모주 청약 같은 경우에는 우량 기업일 경우에 100대 1, 1000대 1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더라도 배정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주회사라던가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SK바이오팜을 예로 들면 SK가 최대 주주입니다. 20년 7월 달에 상장을 했죠. 상장일이 이때였습니다. 이게 SK의 주가예요. 상장 이전에 고점을 쳤죠. 6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 최고가를 찍고 그보다 3개월 전 최저가를 찍었어요. 결론은 상장 3달 전에 최저가를 찍고 상장 16일 전에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 당일에는 6%가 하락을 했고요. 미리 몇 달 전에 관련사 주식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면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BTS 소속사 빅히트를 또 예를 들어보면은 빅히트의 주주사 넷마블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빅히트가 상장한 10월 15일 날 이때는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단계였어요. 약 3개월 전에 최저가를 찍고 상장 약 한 달 정도 전에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2달 전에 최저가 그리고 상장 38일 전 최고가를 찍고 상장 당일에는 하락을 한다. 마찬가지로 상장 몇 달 전에 관련 회사 주식을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장 기업의 주주회사 상장 전에 최고가를 찍었다. 이걸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는 어딜까요? SK케미칼이 98% 대주주예요. 그럼 SK케미칼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작년 8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3달 뒤 또 고점을 찍죠. 그리고 2월 초 또다시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을 한 상태예요. 이 고점 46만 7천 원을 넘지 못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죠. 이게 삼각 수렴형 패턴인데 이렇게 끝에서 방향성이 나옵니다. 위든 아래든. 이미 올해 초부터 35만원대에서 45만원 넘게 10만원 넘는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 SK케미칼이 오를 거니까 이걸 지금 사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부담스럽다면 미리 이 주주사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모주 투자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공모주가 상장되고 나서 따상상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가 있어요. 고점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시세 차익을 확정 짓는 게 좋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일단 초기에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가격이 다시 정상화되면 그때 다시 사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타는 금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빅히트도 여기 물린 분 분명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여기 물린 분 분명 있고요. 그리고 높은 경쟁률, 청약은 자금력 싸움이에요. 특히 우량 기업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자금을 최대한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은행에 있다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예금담보대출, 그리고 온 가족 명의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청약을 해요. 우량주 청약 당일에는 은행에서 돈이 확 빠집니다. 그리고 배정받지 못한 물량을 나중에 환급받을 때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죠. 공모주 청약 용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따로 따놓으신 분도 많아요. 가능하다면 내 돈, 가족 돈 다 끌어 모아서 청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이죠. 공모가가.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럼 65,000원에 100배, 650만 원이죠. 청약 증거금이 50%면 여기에 50%, 2분의 1, 325만 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일 때 만약에 1000대 1이다. 그럼 3250만 원을 넣어야 한 주를 받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는 효율성 때문에 관계사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청약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해서 눈치를 보다가 거기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증권사 계좌 개설이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효율성이 낮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문을 두드려 보는 거죠. 돈을 놀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청약을 여러 번 해보고 이런 투자 방법을 익히고 또 그 과정에서 관계사에 투자한다던가 하는 이런 다른 방법들도 익히는 것, 이게 내 재테크 지식,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6군데 증권사에서 배정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어느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경쟁률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증권사 계좌를 터놓는 게 좋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 긍정적인 요인은 일단 역대급 유동성이 지금 풀려있는 상태예요. 주식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죠. 또 백신 제조회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한 모멘텀, 이것도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정책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을 타고 IPO 시장, 공모주 청약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는 긍정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부정 요인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죠. 변동성은 있어요. 단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청약을 통해서 접근하시고 또 경쟁률이 높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도 있죠. 또 괜히 장기 투자 이야기 하다가 때를 놓쳐서 따상상상 간 다음에 팔질 못해서 오히려 손실이 나거나 이익의 폭이 줄어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아요. 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이거 몇 천만 원, 몇 억 넣어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왜 하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효율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시도해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 노하우, 내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주식, 좋은 공모주 청약, 내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몇 번 경험해보고 청약 대신 관련 주식에 투자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쌓아놓으신 분들은 그 경험, 노하우 다 나의 내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안 되더라도 한 번씩 시도해보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죠. 이익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죠. 내 그릇에 맞게 투자하면서 내 돈을 지켜가는,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내가는 그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